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8시 46분쯤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강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폭발음은 인근 10여 킬로미터까지 들릴 정도로 컸으며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오전 11시 30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작업자는 없어 인근에 있던 12명이 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안화력 관계자는 석탄을 고압 연소시켜 얻은 합성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설비 상층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고 수습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사태 이후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유를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이 신설되면서 대전과 충남 곳곳에서 토지 강제 수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속수무책으로 민간 개발에 땅을 빼앗겼던 토지주들의 힘이 실리면서 지역 곳곳의 도시개발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용계동 주민들이 도안 2단계 민간개발 사업자의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민간개발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주는 조건으로 사업지 내에서 개인이 가진 토지 면적의 80%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간개발업자가 60%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만큼 대전시가 강제 수용 신청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비정상인 절차를 밟아서 수용 절차를 했기 때문에 수용계획 신청을 절대 우리는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주민들의 염원이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도시개발 사업지구마다 민간 사업자들의 토지 강제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대장동 방지법은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10%로 제한하고 있고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강화, 주택 분양이익 환수 등 공공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과거 도시개발법상 3분의 2 이상인 67%가량의 주민동의나 토지 확보 등을 전제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줬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단순 동의가 아닌 소유권 등기 이전을 조건으로 의무 확보율을 크게 높여 강제 수용권 남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권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이유입니다. 법률에 있어서 최소 요건 동의는 3분의 2지만은 실질적으로 개인 토지의 80% 이상을 매수를 해야지 된다든지 지자체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 대부분 95% 이상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실제 대전 서구에서는 2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불과 900제곱미터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해 부동이 되는 등 부동의와 반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강제 수용권에 맞설 근거가 생기면서 한 발 더 나아가 관련 시민단체까지 출범해 민간 도시개발 사업 검증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에서 감독 시스템이 허술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폐단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유지를 수용하는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공원 특례사업 등에서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면서 표류 내지 좌초되는 사례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새해 들어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충청권 현안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좌우할 지방시대위원회법이 낮잠 자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세부안이 담긴 국회 규칙이 이제 겨우 운영위로 넘겨져 완공 시점이 늦어졌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마련이 시급한데 현재 정부가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가 격돌하면서 상임위조차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의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대전, 충남 혁신도시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덩달아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금년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2025년 정도에 시행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 소멸과 생존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국회법은 통과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최근 국회의장실이 정부 세종청사 입주부처와 연관이 있는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사무실 이전 등이 담긴 국회규칙 개정 의견서를 운영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1월 임시국회가 불발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규칙이 늦어지면서 완공 목표인 2027년은 어렵게 됐고 계속 늦어질 경우 2030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임위가 몇 개 내려가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이 돼야 되고 이 국회 규칙은 몇 개의 상임위가 내려간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당은 전당대회 준비로, 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와 각종 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세종시에 올해 대형 호텔 2개가 차례로 문을 엽니다. 지역 최초 관광 호텔인 메리어트 호텔 세종 어진점이 다음 달 세종 호수공원 인근 어진동에 281실 규모로 완공돼 개장합니다. 또 오는 8월에는 두 번째 관광 호텔인 신라스테이 호텔이 250실 규모로 어진동에 개장할 예정으로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지역 유일의 호텔인 베스트 웨스턴 호텔이 현재 운영 중이지만 생활 숙박형 호텔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예산군 오가면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단독 사고를 내고 옆으로 넘어져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들의 신원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주 독감 의심 환자가 30%씩 늘고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도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닥터리포트 정진규 객원의학 전문기자입니다. 매년 겨울철 유행하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올해 방역당국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사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매주 30%씩 폭증하더니 지난주엔 독감 유행 기준의 11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겨울 12살 이하의 유아와 어린이들의 독감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1살에서 6살 유아의 경우 일주일 사이 독감 의심 환자가 57% 늘었고 7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도 37%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독감으로 이제 아이들한테서 많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다른 이제 2차 독감으로 합병증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독감에 걸리게 되면 하루에서 이틀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두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길게는 열흘까지 지속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감 증상이 생기면 아주 초기에 타미플루 같은 독감 치료제를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다른 합병증 없이 빠른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4,000명에서 5,000명대를 오르내리며 확산세도 계속되는 만큼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에 걸리는 중복 감염의 위험성도 있어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1회 접종으로도 70에서 90%의 감염 예방이 가능하며 어린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독감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은 물론 손을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야외라도 사람이 많다면
마스크를 쓰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진기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나희승 사장과 임직원 8천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의 온도는 대전 92.6도, 세종 89.1도, 충남 92도입니다. 성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 원도심 동구에서 올해 새로운 축제들이 속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칭 소재 레드블루스 축제가 오는 6월 23일에서 25일 소재동과 대동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리드밴드 블루스 공연과 야시장, 바텐더 경연대회, 주류 시음과 칵테일 제조 체험 등도 마련됩니다. 또 8월에는 영시축제와 연계해 대전역 앞에서 오감만족 인쇄업 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돼 인쇄 출판 산업의 문화적 가치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동구는 특히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2만 1,000제곱미터를 장미원으로 조성해 2025년부터 매년 5월에서 6월 장미축제를 개최할 계획도 마련 중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들어 지역화폐 온통대전 사용을 축소한 가운데 서구는 착한 가격 업소 이용객에게 3%를 계속 적립해주기로 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서구에 127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113곳에서 온통대전 결제가 가능합니다. 서구는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충청 지역에서 발생한 건설 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추락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는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내 건설 현장에서 이 중 15명이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